간절히 세우고도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가 있다면 이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분명 이루어질 겁니다. 전 세계 마인드셋 분야 1위 팟캐스터 롭 다이얼, 그는 한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간단한 방법을 알아채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목표는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한 롭 다이얼, 이번 영상에선 그가 공유한 반드시 누구나 목표를 이루는 간단한 스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중요한지 알면서도 끝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행동 앞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어요. Primal fears, intellectual fears. 원초적인 두려움과 지적인 두려움. 첫 번째 원초적인 두려움은 고통이나 죽음과 연관된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구나 높은 곳, 어두운 곳, 혹은 신체적인 고통을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을 뜻하죠. 하지만 현 시대에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특히나 목표를 이루는 과정 중에 이런 두려움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은 지적인 두려움이에요. 행동을 하기 전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실패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혹은 인정받지 못할까봐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사람들은 끝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는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나서 행동을 옮기기 전에 느끼는 두려움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라고 말합니다. 관측되지 않는 것은 바뀌거나 향상될 수 없다라는 말처럼 가장 먼저 내가 느끼는 이 두려움이 죽음이나 신체적 고통과 연관된 게 아닌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서 용기를 갉아먹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알아차린 후 어떻게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만약 도전 앞 내가 가진 두려움이 실제하는 게 아닌 우리의 마인드 속에만 존재하는 지적인 두려움이란 걸 알아차렸다면 그 다음으로 밟아야 할 스텝은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쓰는 겁니다. 그건 바로 미래에 대한 상상이에요.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그의 조언에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영상의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무언가를 도전하기 전 행동을 망설였던 이유가 남들에게 거절을 당할까봐 혹은 실패를 하고 남들에게 무시를 당할까봐 였잖아요. 그렇게 도전 후에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다는 자체가 우리가 할 도전에 대한 미래를 부정적으로 상상했다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 부정적 상상의 정반대편 최고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요. 반복되는 생각은 머지않아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가장 많이 반복하는 생각이 뭔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지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반복하는 생각을 바꿔야 현실이 바뀌어요. 물론 처음 드는 생각들은 부정적인 생각 혹은 최악의 상황들을 먼저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자신을 질타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생존 본능에서 나온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1분간 크게 심호흡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와 현재를 느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온 생각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부정적인 상상일 뿐인 걸 감지하고 현재로 돌아와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나 자신에게 속삭여 보는 겁니다. 그렇게 호흡을 하고 나서는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느낄 3가지 좋은 점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내 생각이 부정적인 미래가 아니라 현실로 옮겨가고 또 긍정적인 미래로 채워질 때 행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롭 다이얼은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을 가장 중요한 스텝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호흡법을 통해 현실로 생각을 옮기고 3가지 긍정적인 상상으로 다시 채우는 거죠. 자꾸 이 사이클을 일상 속에서 연습하다 보면 처음에 느껴지는 생각과 반복되는 생각이 서서히 변하는 걸 느끼게 될 거라고 그는 말합니다.
지금 이 방법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생각이 바뀌는 게 느껴졌죠. 어느새 도전 앞 내가 보는 나의 미래가 얼마 안 가 부정적인 미래가 아닌 밝고 긍정적인 청사진으로 바뀌는 걸 알아차리실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과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이렇게 반복되는 생각을 바꾸는 스텝들, 물론 많은 분들은 바쁜 일상 속을 살아가며 내가 가진 목표가 뭐였는지 혹은 어떤 미래를 쫓아야 할지 목적지를 잃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 롭 다이얼은 이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저의 첫 멘토는 제게 항상 이런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롭, 너가 그 꿈을 이뤄야만 하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왜 성공을 해야 하는 건데? 이렇게 why, 왜라는 한 단어에 집착하면서 집요하게 물어보곤 하셨죠. 그러던 하루 저는 되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왜라는 단어에 집착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 멘토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저를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이뤄야만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찾을 때 방법들은 알아서 드러날 거란다. 그러니 만약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장 먼저 성공해야 할 이유를 찾아보세요. 방법들은 알아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한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타인의 동기부여가 아니라 내면의 동기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멜 로빈스도 이런 말을 했죠. 동기부여는 쓰레기다. 잠들기 전에는 내 옆에 있다가도 아침 알람이 울리면 사라진다. 즉, 내가 진짜 필요할 땐 없어지고 마는 동기부여는 필요 없다. 이처럼 수많은 멘토들은 각자 다른 문장으로 같은 인사이트를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 내면의 동기가 있다면 실패, 좌절, 슬픔 등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롭 다이얼은 Seven Levels of Why, 자신에게 Why라는 질문을 딱 7번만 물어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성공뿐 아닌 제자 중 한 명의 경험도 공유했죠. 이해가 쉽도록 제 제자의 이름을 데이비드라고 할게요. 제가 데이비드에게 목표를 물었을 때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1년에 1억을 버는 억대 연봉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 그 이유를 물었죠. 데이비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그 이유를 물었고 결국 데이비드에게서 마지막에 나온 그 진짜 이유는 그가 가진 2명의 자녀 때문이었습니다. 2년 전 그는 이혼을 했는데 양육권이 없어서 2명의 자녀가 전 부인과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동네가 너무 위험했던 나머지 데이비드는 자신의 경제적 여유를 얻어서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더 안전한 곳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던 게 데이비드가 1억을 벌어야만 하는 진정한 이유였어요. 그렇게 그는 진정한 이유를 찾았고 결국 그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데이비드가 힘에 부칠 때 혹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억을 버는 데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이런 질문이 아닌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려면 얼마나 남았어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멘토인 저에게서 동기를 찾지 않고 내면에서 동기를 찾았고 결국 이뤄냈습니다. 데이비드의 성공을 이끌어낸 롭 다이얼의 스토리가 어떠셨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애쓰는 것 혹은 잘 보이려고 쫓는 그런 왕관보다 내가 이뤄야만 하는 진정한 이유 하나가 그 무엇보다 큰 원동력이 되는구나. 실제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이루어질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게 되잖아요. 마주치는 고난과 역경들 앞 두려움도 사라지고 물불 가리지 않고 도전할 용기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롭 다이얼은 원하는 미래와 목표로의 도전을 시작할 여러분이 직장과 꿈 사이에서 고민에 빠질 때를 대비해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저는 누구나 꿈꾸는 그런 직장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데도 연봉은 3억을 넘었고 일하는 분야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만족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렇게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닌다면 5년 뒤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아마 승진을 하고 지금 내 매니저가 하는 일을 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죠.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모습일까?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해봤을 때 아니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원하던 건 이 길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저는 직장을 다니며 그동안 하고 싶었던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건 그 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롭다이얼은 계속 성장했고 결국엔 팟캐스트와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 사업이 커지며 직장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던 식으로 하루를 채우며 꿈꾸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에게도 정말 똑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이자 이 채널로 여러분께 인사이트를 전하게 된 이유도 직장에서 나아가던 길이 내 길이 맞는지 한 번 더 돌아보기 시작할 때 방법이 찾아졌습니다. 그렇게 직장에서 시작한 작은 도전이 결국엔 더 많은 자유를 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건 당신 탓이다. 당신이란 삶 속 CEO가 되어라.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긴 롭다이얼.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일이 잘 되든지 혹은 잘 풀리지 않든지 절대 그 화살을 남에게 돌리려 하지 말고 그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돌리세요. 모든 건 내 탓이라고 생각할 때 내 삶의 CEO는 바로 나라는 걸 상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인생은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남들에게 자신을 맞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런 의도 속에서 성공은 피어납니다. 모든 삶의 이유를 내면에서 찾으라는 그의 조언. 실제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삶을 살기보다 누군가 혹은 세상이 떠미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에 나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바라보고 또 알아차리며 고쳐가라는 그의 조언은 너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비하는 소셜미디어마저도 의도적으로 소비하라고 조언하기도 했죠. 인생의 뒤에서 지금 보내는 시간을 봤을 때 인스타그램을 조금만 더 할걸, 이런 후회는 그 누구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더 집중하고 온전한 삶을 즐기는 겁니다. 어차피 소셜미디어 속에 보여지는 나는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건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 더 이상 소비하는 컨텐츠에 휘둘리는 삶이 아닌 원하는 것만 소비하는 선택적인 나 위주의 삶을 만들어 가세요. 이번 영상의 마지막은 롭다이얼의 인사이트를 통해 느낀 한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움직일 연료는 당신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 연료를 찾는 순간 당신은 두 번 다시 멈추지 않고 또 무언가의 도움 없이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것이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